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제가 인사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 모두들 다 안녕하지 못합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은 어떤 그 여파가 이제 정말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번지수 못 찾은 문재인 대통령의 뒤통수 휘갈기는 김정은입니다. 이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입니다. 검은 월요일 정말 주식이 대폭락하고 있습니다. 환율도 $1 환율이 막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헬게이트 오픈입니다. 코스피 지금 주식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그냥 끝없는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개인 외국인들은 완전히 팔자에 나서고 있는데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거의 한 2조 원 가까이 기관이 결국 우리 세금으로 만든 아니겠습니까?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매입을 해서 우리 세금으로 만든 또는 그것이 우리 노후 보장이 되어야 될 그 돈이 지금 한 이틀간에 거의 한 2조 원 이상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주식 폭락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걱정되기 이루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 그리고 보좌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희한한 이야기를 합니다. 남북 평화 경제로 일본을 따라잡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후로 물론 지금 중국과 미국의 전쟁 그것이 맞물려서 지금 검은 월요일을 맞았고 그것이 여파가 지금 계속 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단기간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 사람이 장기 비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지금 번지수를 엉뚱하게. 듣는 사람은 기분 좋죠. 야, 우리 일본 따라잡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 좋은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일본이 강펀치를 날리고 있으면 그 강펀치를 어떻게 피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15라운드 전체를 어떻게 내가 운영해서 다음에 체급을 올려가지고 새 체급 석권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라운드에서 지금 완전히 지금 콘에 몰려가지고 복싱 1라운드에 콘에 몰려가지고 지금 난타를 당하고 있는데 이 1라운드를 어떻게 버티고 2라운드는 내가 어떻게 맞을 것이냐 2라운드에서 내가 어떻게 다시 점수를 회복할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지금 다음 경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여기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 일본의 무역 보복을 극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본 경제를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맞는 말이죠. 그렇게 해야죠. 자,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의지를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야죠. 맞습니다. 그래야죠. 자,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이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맞고요. 자, 남북 간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도대체? 남북 간 경제 협력으로 지금 유엔 제재로 경제 협력을 할 수가 없는데 꽁꽁 묶여 있는데 지금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재로 해제로 인해서 지금 우리 경제가 치명상을 입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지금 경제 협력을 해가지고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이제 실현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이야기는 없어요.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 이 무슨 초등학교 글짓기 하는 것도 이 정도 수준은 상도 못 받을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대통령 연설 비서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적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 때 글짓기나 한번 해보고 했습니까? 인터넷에서 댓글 파이팅이라도 해왔습니까? 인터넷 댓글 파이팅, 네이버나 각종 커뮤니티, DC 인사이드, 보배드림 이런 데서 댓글로 싸우려고 하면은 팩트 체크하고 해야 돼. 안 그러면 완전히 밟혀버려요. 그런데 하물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익명을 가지고 싸우는데도 그렇게 팩트 체크하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대통령이? 응? 남북 간 경제 협력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유엔 제재로 아무것도 못 하는데 예? 그리고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자 실현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은 없어. 예?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인 우리도 합하면 한 8천만
이라고 했다가 가만 계산해보니까 8천만 안 되거든요. 우리가 5천만이고 북한이 지금 2,400만인데 무슨 8천만이에요. 7,400만, 7,300만 이 정도지. 근데 8천만이라고 하다가 8천만 가까이 되니까 그래봐야 일본의 반 조금 넘는데 어떻게 내수 경제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북한 사람 2,400만 이 사람들이 구매력이 우리 정도 됩니까? 그걸 우리 정도의 구매력으로 올려주려고 하면은 의미 있는 숫자, 의미 있는 구매력을 올려주려고 하면은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일본이 지금 우리에게 제재하고 있는 그것을 따라잡으려면은 그 사람들 구매력을 자 독일이 통일 후에 아직도 동독 사람들은 서독 사람들만큼 소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언제 독일은 동독은 그나마 이 공산주의 국가 중에서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 잘 살기라도 했죠. 그런데 이 북한은 현재 세계 최빈국인데 언제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을 가진 그런 소득으로 만들어줍니까? 우리가 낮춰야죠. 통일되면 우리가 낮춰야죠. 비슷해지려고 하면은. 그러면 일본 같은 그런 내수 구매력이 됩니까? 안 되죠. 무슨 일은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여기 경제학 박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 이런 바보들이 이야 참 평화경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굴곡이 있다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 예, 포기하지 마세요. 그게 그분들 소신이니까 포기하면 안 되죠. 하세요 계속. 그런데 그거 가지고 지금 이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냐 이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남북관계, 북미관계 굴곡이 있다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 아니다. 맞죠. 그런데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이라는 가정을 해서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완전히 주식 가진 사람들은 완전 폭락해가지고 하루에 몇십 %씩 지금 손해를 본 사람들이 그다음 우리 국민들이에요. 속출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오히려 북한 도와주자. 미국이 경제 제재하고 있는 이것을 뚫고 그냥 아예 미국 제끼고 이제 유엔 다 필요 없고 그냥 하자 이 소리입니까? 이거 정말 이거 말인지 뭔지 참. 자 그랬는데 이렇게 김정은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김정은이를 칭송하기 위해서 최고의 아부를 떨었는데 김정은이는 바로 몇 시간 후에 미사일을 쐈습니다. 6일날 새벽 오늘 새벽이죠. 탄도미사일 2발을 쐈습니다. 황해남도 과일 일대에서 황해남도에서 동해 쪽으로 쐈다는 것은 사정거리를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 쐈겠죠. 또 자기네들의 내륙을 관통을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를 했겠죠. 5시 24분 새벽에 그리고 36분 12분 간격으로 해서 2발을 쐈습니다. 고도는 불과 37km. 그런데 비행거리가 무려 450km예요. 이거는 탄도학의 특성을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아주 제각 발사를 해가지고 길게 날아간 거예요. 지난번에 50km를 고도를 해서 600km를 날아간 거. 그것보다 어쩌면 더 무서운 거예요. 정말 이런 미사일을 2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요격,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팩3, 사드 이런 것들로 절대 결코 요격할 수 없는 그런 각도로 날아오면서 마지막에 회피기동까지. 정경두 장관님 풀업이라고 이야기하던데 사실은 맞지도 않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런 풀업, 팝업 기동을 하는 이런 편심 탄도 비행을 하는 이 미사일 우리 못 막아요. 이걸 보여준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규탄해야죠. 정부라면은. 그러면서 북한은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입니다. 이거는 인터뷰 또는 익명의 어떤 칼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외무성에서 공식적으로 담화를 했습니다. 외무성 이름으로. 북한은 한미와 대화할 필요 없다. 이제 대화 안 한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하고 미국 다 무시하고 국제제재 다 무시하고 북한하고 경제협력을 통해서 이 지금 경제 난국을 뚫고 나가자. 그렇게 해서 남북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이라는 참 평화경제 말 지어낸다고 고생했는데 아무 내용 없는 이루어질 수도 없는 자신의 꿈속에서나 어떻게 구현될까? 상상 속에서나 이룰 수 있을까? 마치 마르크스 레닌이 공산사회를 건설하는 그러한 이상주의적 이야기를 한 거하고 똑같은 게 무슨 평화경제가 있어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에.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랬더니 북한은 바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야 미국 제재나 어떻게 해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마 하는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뭐냐? 좀 긴데요. 이거 뭐 다 읽으면은 너무 길 테고, 일단 합동 군사 연습 어제부터 시작했죠. 사실은 그 군사 연습도 제대로 된 훈련도 아니에요.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니까 그게 입력 값은 전부 다 우리 마음대로 집어였죠. 된다 치고 된다 치고. 지금 병영에 가면은 병사들이 이 휴대폰을 가지고 여기에다 불법 도박 앱을 깔아서 1억씩 빚을 지고 있는, 월급 50만 원 받으면 한 방에 빚으로 도박으로 다 날려버리는 프로야구, 프로축구, 그리고 유럽 축구 이런 거에 전부 돈을 걸고 오직 거기에만 관심 있고, 왜? 돈을 걸어놨으니까. 이런 병영을 지금 만들어 놓고 무슨 된다 치고 해가지고 전작권을 전환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훈련에 대해서 지금 비난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미 공동선언, 판문점 선언,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며 공공연한 위반이다. 아니, 지들이 지금 9.19 군사합의에 뭐라고 했습니까? 상호간에 지금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는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칸데르를 지금 우리한테 쏘면서, 또 최신형 400mm 이상 되는 대구경 방사포를 갖다가 지금 쏘면서, 그거 누구한테 위협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위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위반이 아니고, 그래 우리 위반했어, 이제 폐기합시다, 그거 무효합시다 라고 말 못합니까? 여기 이렇게 이제 결국 나옵니다. 남조선이 그렇게도 안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다. 지금 우리가 맞을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네들은 어른이고 우리는 애인데, 지네들은 상전이고 우리는 하인인데, 지금 상전과 어른에게 맞을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을 짓을. 이렇게 북한에 지금 퍼주고 싶어서 난리인데, 그것보다도 마음에 안 든다 이거야. 왜? 퍼주려면 목숨 던지고 제대로 퍼주든지, 무슨 쌀로 5만 톤 생색 내는 것도 아니고, 응? 한 돈 10,000원 달라고 했더니 한 500원 정도 주면서 돈 이거밖에 없는데? 라고 하는 그거다 이거죠. 야, 네 집에 있는 거, 엄마 호주머니에 있는 거 다 갖고 와! 이 소리 아닙니까 지금? 엄마한테 맞아 죽든지 말든지 엄마 지갑 훔쳐와, 지금 이 이야기예요. 깡패가 학교에 있는 제일 찌질한 지금 빵셔틀 학생한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빵셔틀 학생 누군지 아시죠? 자, 대화 상대방을 겨냥한 전쟁 모의판이 벌어지고 있는 때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며,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과 마주 앉아 맥을 뽑으면서 소득 없는 대화할 필요 없다. 이제 대화할 필요 없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겠다. 새로운 길을 가겠다.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한 소리입니다. 신년사에서 뭐라고 했냐? 올해 말까지는 기다려보겠다. 그리고는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말도 안 되고 여름인데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인 즉슨 미국하고 지금 물밑 대화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뭐 비핵화 합의, 웃기는 소리죠. 김정은은 비핵화 합의를 해줄 수가 없어요. 자신의 정권 연장을 위해서, 체제 유지를 위해서 비핵화 합의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비핵화 합의를 안 받아낼 수가 없어요. 왜?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지금 서로의 목표한 바가 너무 달라요. 근데 어떻게 지금 합의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지금 국민 여러분들, 야, 잘 될 것 같다. 택도 없는 소리죠. 자, 얼마 후면 다시 돌아옵니다. 무슨 시기가? Fire and Fury, Little Rocket Man. 그 시기가 다시 돌아와요. 분노와 화염, Totally Destroy,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겠다. 돌아옵니다. 재작년의 그 상황이. 장담합니다. 자, 이렇게 처맞고도 북한 타령이냐? 맞을 짓 하지 말라고 하니까 시정하겠습니다. 그 옆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 소신이라고 없는 이 사람 옆에 데려다 놓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맞을 짓 하지 말라고. 자, 이제 미국과 북한의 대화는 거의 안 되는 걸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다시 이 한반도는 경량 속으로 빠져듭니다. 이 시기에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구할까, 또 우리 경제를 어떻게 구할까 라는 비전 내지 못합니다. 왜?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릎 꿇고 비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2년 동안 너무 건방졌다. 잘못했다. 다시 확실한 한미동맹으로 돌아가겠다. 일본 좀 말려달라. 그리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못하죠. 왜? 그걸 하는 순간 이 지지자들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난리가 나겠죠. 지지도 폭락하겠죠.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 작살나겠죠. 그리고 재선 못하겠죠. 그리고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베네수엘라 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이 바꿔야 됩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주식이 대폭락하고 환율은 추락하고 이 시기에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이 대통령이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올바른 수준은 가지고 있는지,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은 제대로 글자는 읽을 줄 아는 사람인지 그것마저도 궁금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서 데일리 디펜스 급하게 오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내년까지 이 정신 딱 그대로 가지고 가서 바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